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서울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가릴 것 없이 좋은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재개발, 재건축 이슈를 집중 진단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토익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재개발 관련 새로운 이슈가 나왔다고요? 네, 사실 해당 이슈 같은 경우는 저희 돈벌자 채널에서 일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아마 기억하실 텐데 바로 한남뉴타운이랑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이슈들이 하나씩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이슈가 조만간 실현될 거기 때문에 지금 기회다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씩 실행이 되었습니다. 우선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한남 3구역이 조만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날 것이다. 이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 전매금지가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나오는 급매물들을 노려보아라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네. 이제 드디어 최근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났고요. 네. 그리고 성수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눌려 있다 보니까 가격이 잘 상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지정한 이유가 이제 앞서서 여의도라든지 압구정이라든지 이제 등등의 사례들을 보았었을 때 개발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6월 말에 서울시에서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로드맵을 추가적으로 발표했는데 그 이후로 가격대들이 지금 뭐 구역별로 2, 3억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한남 성수가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좋은 소식들이 있는데 한남 뉴타운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일전에 정말 자세하게 설명했었던 거를 그래도 네. 좀 간추려 보도록 하자면 네. 한남뉴타운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2구역부터 5구역까지 있습니다. 1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 구역이고요. 여기 다시 재추진하는 이슈는 있긴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조합설리 인가 나서 진행되고 있는 구역이 2, 3, 4, 5구역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속도가 빠르고 규모도 큰 곳이 바로 한남 3구역인데요. 해당 3구역이 원래는 2023년도 3월 달에 관리처분 인가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사고가 원래 정비 사업들이 조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가 소유자들이 이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소송을 걸었는데 이게 가처분 신청을 건 게 이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이 관리처분총회 가처분이 결정되면서 해당 관리처분 인가를 코앞에 두고서 이 총회가 효력 정지가 걸린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속절없이 이제 사업 속도가 지연되는 상황에 이제 내몰리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조합이 빠르게 일처리를 하게 되면서 이 가처분 결정 이의 신청을 걸었던 게 이번에 받아들여졌습니다.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조만간에 날 것이다라고 보았었는데요. 근데 다른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이 관리처분 인가라는 게 이제 재개발 정비 사업의 8부 능선이라고들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이거 자체가 유의미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한남뉴타운에서 이 관리처분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또 남다릅니다. 네. 바로 어떤 사항이 있냐면 강남 3구랑 용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보다 디테일하게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네. 근데 투기 과열 지구의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 규정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 규정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라는 것이 사실 좀 되게 무서운 용어인 게 일반적인 전매금지랑 조금 다릅니다. 전매금지는 말 그대로 소유권이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인데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는 소유권은 넘어가되 조합원의 지위가 넘어가지 않는다. 즉 현금 청산자로 분류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 청산 될 거면 매수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럼 반대로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 급매로 조금 팔아야 되는데 이게 전매금지 시점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한남뉴타운 2구역, 4구역, 5구역과 다르게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가격대들보다 3억에서 많으면 5억씩 저렴한 매물들이 존재했었는데 이게 이제는 다 끝나버린 것이죠. 네. 정확하게는 이제 그때 방송 이후로 2023년도 6월 23일자로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한남뉴타운의 급매물들은 이제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사실 한남 3구역이 저평가돼 있다. 여기에 급매물을 노려보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졌군요. 그리고 나서 또 이 성수동도 들썩이고 있는데 성수동에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가 이제 드디어 실현이 되었는데요.
성수 전략 정비 구역에 대한 고질적인 이제 비판 중 하나가 우선은 첫 번째 초고층이 가능하겠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당시 조감도를 살펴보게 되면 한강 이제 성수 전략 정비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50층까지 건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강변북로 지하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고층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전 박원순 서울시장님 재임 당시에는 아무래도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다들 뒤집어버리고 이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강변 최고층수 35층 룰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50층에 대해서 이게 과연 실현이 가능할까에 대한 비판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네. 이게 현실될 것이라고 봤었던 이유 중 하나가 2023년도 4월 달에 이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해당 4개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해당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길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정말 심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사항을 갖다가 지정을 했었을 때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압구정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 결정 바로 다음 주에 신속통합기획안을 발표했었고 바로 이번 주 이제 최근 6월 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의도 압구정 아파트 지구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도 이제 연락 공고가 떴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도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일전에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2022년도 11월 달에 그리고 2023년도 4월 달에는 이제 여의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네. 종상향을 시켜주면서 이제 종전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그리고 많은 지역들은 일반 상업 지역으로 만들어주면서 이제 최고 70층 그리고 최대 용적률은 800%까지 올려주는 걸로 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의도라든지 이제 뭐 압구정이라든지 각종 개발 계획이 발표된 만큼 이제 성수 전략 정비 구역도 조만간 나올 것이다라고 보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2023년도 6월 27일자로 서울시가 발표를 했는데 해당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가장 사람들이 기대했었던 초고층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초고층 같은 경우는 최대 80층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고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종전의 50층을 넘어서 더 고층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이 초고층으로 가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남다른데 단순히 이제 동강 간격이 넓어지고 건폐율이 낮아지고 쾌적성이 높아진다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사항이 한강뷰를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사항들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치가 좀 더 높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강변북로 지하화가 될 것이냐 이게 주요 쟁점 포인트였는데 그렇죠. 해당 사항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발표가 나왔냐면 정확하게 강변북로 지하화는 아니라 덕계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덕계공원으로 바뀌었지만 보다 더 좋아지는 사항이 있었는데 바로 어떤 사항이냐면 종전에 이제 한강 르네상스 사항을 보게 되면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 1지구부터 성수 2지구까지 일부 부분만 이제 지하화를 하는 것도 있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안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조감도도 나오는데 1지구부터 3지구까지 모두 다 덕계공원으로 갖다가 덮어버리는 안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하화 비용을 갖다가 이제 낮추는 대신 덮개를 좀 더 넓게 깔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한강변 아파트들의 고질적인 문제였었던 한강변 이제 올림픽대로라든지 강변북로의 소음 문제를 이제 완벽하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안이 나오게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조금 이제 주민들이 기대하던 바들이 드디어 실현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덮개공원으로 덮인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궁금한 것은 아무래도 이 성수 전략 정비구역 지금은 얼마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러면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다 보면 사실 조금 이제 늦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일전에 이런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하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성수 전략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매매 금액이 한 16억 선은 이제 14억에서 16억 선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었고 여기서 이제 대출을 받게 되면 이제 9억에서 10억 선으로도 33평을 가는 매물을 매수할 수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2, 3억씩 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한 성수 2지구에서 4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매매 금액이 한 16억에서 18억 선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성수 1지구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전에도 비쌌던 곳이다 보니까 지금 매매 금액 20억 이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조금 대출 낀다라고 하면 15억 선 정도 이제 현금은 필요한 상태가 돼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도 전에는 이제 한남 3구역 33평 가는 매물이 매매 금액 한 20억 선에 대출받아 15억 선으로, 그리고 25평 가는 매물 같은 경우 매매 금액 한 14, 15억 선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한 9억 선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매물들이 다 없어졌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애초에 한남 3구역은 이제 전매가 금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구역들 봐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한남 5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최소 매매 금액이 한 20억 초반대는 봐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이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예상하고 맞춘 것은 대단하긴 하지만은 호재가 실현된 지금은 좀 늦은 게 아닐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일단 가격이 오른 시점에서 지금 들어가면 늦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타이밍은 놓치긴 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제가 이제 저번 달만 하더라도 기회가 있으니까 버라 했는데 그 사이에 2, 3억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사실 한남뉴타운이라든가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든가 미래 가치를 보면 사실 그 가치가 남다르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주변이 다 부촌이죠.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태원과 한남동 단독주택 지역이라든지 랑인원 한남, 유엔빌리지, 한남더일 이런 식으로 초고층 초고가 가격들이 이제 자랑하고 있고요. 초고층이라기보다는 이제 초고가 가격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동부 이천동, 맞은편에는 이제 반포의 신축 아파트들이 있죠. 그리고 성수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맞은편이 바로 압구정이고요. 그리고 옆으로는 트리마제라든지 갤러리아 폴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등 초고층 초고가 가격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포라든가 압구정이라든가 30평대 가격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40억을 넘게 회복을 하고 있고, 예전 호가 같은 경우 50억도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고려해 보면 지금 아무리 20억이라는 가격이 높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향후 완공되었을 때 그 미래 가치를 고려해 보면 미래 가치는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높긴 높지만 그래도 워낙 좋은 입지고 개발 계획도 멋지다 보니까 향후의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워낙 비싼 곳이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금원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림의 떡일 수도 있을 텐데요. 관련 이슈가 다른 재개발 사업들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한남 성수 이야기를 하면 저도 말하면서도 조금 그렇긴 합니다. 매매 금액이 제가 뭐 20억도 아직도 저평가다라고는 했지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한남 성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유의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재개발 지역도 가격이 올라가려 했었을 때 한남 성수에서도 정확하게 한남 3구역이라든가 성수 2, 3, 4지구 같은 경우가 급매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격대들이 눌려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대표적으로 흑석뉴타운만 하더라도 지금 13억 정도로 가격이 회복했는데 더 올라가지 못하는 게 가격 천장 효과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격 천장이 이제 뚫렸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개발 지역도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꼭 한남 성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재개발 관심이 있으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한남 성수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개발 가격 천장이 뚫리면서 전반적으로 눌려있던 다른 재개발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 잘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돈이 흐른 스토리는 투미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